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빅데이터가 낳은 괴물, 빅낫게 병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레피드 마이너를 잘 설치하셨다면, 이와 같은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먼저 이 이제 크리에이트 처음에 화면은 이 화면이 뜨겠죠, 여러분들. 자, 이 화면이 뜨면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약간 먼저 꿀팁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그냥 빈 화면으로 이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바로 분석을 시작하실 거면 이 블랭크 프로세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빈 화면으로 시작될 거고요. 자, 이 각각의 이 게시판들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레피드 마이너가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의 그 걱정, 근심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자, 꿀팁 먼저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위에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블랭크 프로세스는 이제 시작 화면이고요. 빈 화면으로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마치 한글 프로그램에서 세 문서로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터보 프리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이 머신러닝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나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우리가, 패턴 인식,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용어들인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전처리죠. 자, 우리가 전처리에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죠? 자, 우리가 결측값을 확인해서 이것을 제외한다든지 포함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재정의하는 거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재정의라는 게 분석 목적에 맞게 다시 데피니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처리 중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결국은 알고리즘에 맞게 이것을 또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터보 프리페어라고 하는 이 창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모델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 레피드 마이너가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건데요. 이거는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옵티마이즈 모델이라는 게 뭐죠? 최상의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최상의 모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어렵지 않게 코드 없이 드래그인만으로도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터보 프리페어도 그렇고 오토 모델도 그렇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프로페셔널하게 더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클릭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전처리나 이런 것들 다 수동적으로 해주는 게 좀 더 프로페셔널 사람들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학습할 때 배우는 거고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때 많이 쓰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밑에 지금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릴 이 기능들은요. 사실 꿀팁들입니다. 자, 이 레피드 마이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모두 밑에 있는 이 템플릿은 각각의 우리가 CRM, 고객 이탈 방지나 리스크를 담당하는 경영 마이닝이라든지요. 또는 의료 모형에서는 질병 예측 모형이나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뭐 자동화된 프로그램 또는 경영에서 쓰는 각종 모델링들이 프로시저가 미리 짜져 있는 것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churn 모델링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churn이 뭐냐면요, 우리 경영에서 많이 쓰는 건데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건데 단기간에 서비스 사업자를 자주 바꾸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S 모델 뭐 텔레콤을 쓰다가 갑자기 K 텔레콤으로 뭐 기기 변경 뭐 사유로 뭐 바꿀 수도 있고요. 단순 변심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주 고객이 바뀌면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탐지하는 그런 커스터머 고객들을 탐지하는 모델을 할 땐 이런 템플릿을 쓴다라는 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짠 누르면 자, 여기 제일 위에 보시는 프로세스 화면이 화면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제가 늘려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화면을 좀 늘려보면요.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는 뭐냐? 자, churn 모델링,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고객이 자주 그 서비스를 바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불량 고객이라고 할까요? 자, 블랙리스트 고객이죠. 이 블랙리스트 고객을 우리가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한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자, 스텝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 이 복잡한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그 사업자를 자주 바꾸는 고객을 여러분들이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자, 이것을 만들어주고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자, 어떤 룰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넣어서 전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모델 검증을 하고요.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 글 만드는 게 지금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이 하나하나 날리지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흐름으로 이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이건 굉장히 단순한 모델입니다만 복잡하면 실은 여러 번 이제 굉장히 모델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의 흐름, 플로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계획서 짤 때도 하나하나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자, 제가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짠. 이 클릭 하나면 실행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accuracy가 나오고요. 네. 자, 보시면 네, 이런 컨퓨전 테이블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정확도나 이제 그 프리시전이라든지 리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롯도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서 자,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또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자, 이 이그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결국은 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원래 이 프로세스는 디시전 트리가 핵심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디시전 트리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이렇게 갔는지 자, 예를 들면 true면 고객을 변동하는 고객들이고요. 자, false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뿐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 이게 자바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 돌리면 이런 이제 값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churn 모델링은 아까 보셨던 고객을 자주 그 서비스를 자주 바꾸는 이탈 고객들을 예측하는 모델링 디시전 트리로 만들었다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오늘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렉트 마케팅입니다. 자, 다이렉트 마케팅은 여러분들 캠페인이라든지 마케팅을 쓸 때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에 대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그 템플릿이 있고요. 자, 템플릿이라는 거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설계도를 만들 필요 없이 이러한 설계도가 예시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크레딧 리스크 모델링입니다. 크레딧 리스크 모델링은 신용카드 리스크 고객들이죠.
결국 신용 등급이 갑자기 불량이 되면 회사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고객들을 미리 가려내는 게 경영 마이닝에서는 리스크 관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쓰는 서포트 벡터 머신, 자, 이런 것들 네,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마켓 바스켓 애널리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관성 분석이라고 해서 네, 어서세이션 룰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것도 사실 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떤 상품을 샀을 때 또 다른 상품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는 자, 우리가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메인터넌스 관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들을 예측할 때 쓰는 템플릿이고요. 자, 프라이스 리스크 클러스터링은 자, 우리가 클러스터링입니다. 근데 뭐 가격과 관련된 리스크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클러스터링이 되겠는데, 자, 템플릿은 그런 목적으로 짜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X민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K민스는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X민스는 잘 안 들어보셨죠? 그 중심화의 평균을 가지고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산업체별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필요한 산업체에서 자, 응용하고 싶은데 템플릿을 좀 써서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을 까먹었다 할 때 이런 템플릿을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6개를 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차트가 있습니다. 자, 리프트 차트라는 거는 사실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뭐 ROC 커브를 사용하거나 accuracy, 정확도를 사용하거나요. 뭐 또 좀 더 나아가서 아까 보셨던 그 confidence 매트릭스 있죠? 그 혼동 표라고 그러나요? 혼동 차트. 그걸 통해서 우리가 precision하고 우리가 recall 같은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리프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트 차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모형의 성능을 검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동화된 우리가 비즈니스를 쓸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디텍션,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살펴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뭔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살펴볼 때 프로시저를 네, 이 템플릿을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오그래픽 디스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리과학적인 데이터를 쓸 때, 자, 지리공학적인 공간적인 데이터를 쓸 때가 있거든요. 소위 이제 GIS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땐 여러분들, 자, 이 템플릿을 쓰시면, 예, 여기에 여러분들 데이터만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자, 메디컬 프로드 디텍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드라는 건 뭐냐 하면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의료 사기, 보험 사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텍션하는 그런 모델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나 그런 의료 관련된 회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과잉 그 청구를 한다든지 또 의료보험 사기죠, 그런 것들을. 네,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웹 애널리틱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웹 마이닝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웹을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텍스트 마이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와 같은 프로세저가 나오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자면 짠, 실행을 하면요. 네, 실행이 좀 걸리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도나 네, 이런 리콜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각각의 자, 이 블랭크로 들어가서 이제 첫 화면이 될 텐데요. 각각의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창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러한 이 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